공황장애 약 때문에 감각이 늦어졌다는 말은 있었지만 도로 위에서 벌어진 장면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개그맨 이경규가 약물 운전 혐의로 입건되기 전까지 연달아 벌어진 사고 정황이 CCTV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여론의 시선도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MBN은 이경규의 사고 당시를 담은 CCTV 영상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경규는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버스를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그런데 그는 인도가 아닌 차도로 비틀거리며 걸었고 이로 인해 뒤따르던 차량 2대가 급히 중앙선을 넘어 그를 피해 지나갔죠. 버스 운전자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 차를 어떻게 세운다고 하다가 감기약 때문에 감각이 늦어 자신의 차 뒤를 조금 쳤다고 이경규가 자신에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경규는 이후 차량을 골목 모퉁이 너머로 옮겼고 인근 병원 진료를 마친 뒤 돌아와서는 자신이 차를 주차한 곳이 아닌 20m 떨어진 다른 주차장에 있는 타인의 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주차장 직원이 오늘 자신들에게 차 안 맡기셨다 했더니 제가 그런가요라고 하고 집에 가셨다고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병원에 가기 전 이경규는 주유소 세차장에도 들렀습니다. 직원이 후진하라고 손짓했지만 이경규는 오히려 앞으로 돌진의 벽을 들이받았죠. 세차장을 빠져나온 뒤엔 신호등 없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까지 감행했는데요. 이후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경규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며 그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이죠. 경찰은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라면 약물 운전으로 본다는 입장인데요. 이경규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그런 계통의 약을 복용할 땐 운전을 자제하겠다. 고 말하며 사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며 대중의 시선은 달라졌는데요. 영상 보니 만취 운전 수준, 약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처음엔 이해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등 네티즌들의 반응도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여론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공개된 영상에 충격을 받은 이들이 처방약이라 해도 저렇게까지 흐트러진 모습이면 운전하면 안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운전자 입장에서 위험하고 그간 존경했는데 실망이라며 은퇴할 타이밍 아니냐고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죠.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처방약 복용으로 인한 사고는 법적으로도 복합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게다가 아직 정식 기소도 안 됐고 실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지금 은퇴를 언급하는 건 지나치다며 이경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현재 중립기여가 필요한 시점일 텐데요. 일각에서는 사고 경위와 의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인 반응은 경계해야 한다며 정확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중립적 입장도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회적 비난으로 한 사람의 커리어 전체를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판단이라는 지적인 것이죠.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요. 사실 이경규는 오랜 시간 무명 세월을 겪었습니다. 무명 개그맨이었던 이경규가 자신도 개그맨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 방송사 선배와 사진을 찍고 싶어 했는데 이경규에게 그나마 잘해주고 가장 친한 선배였던 이홍렬이 이 얘기를 듣고 같이 사진을 찍어줬는데요. 그러나 이 사진을 찍은 후 이경규는 감히 선배와 사진을 찍는데 옆에서 쪼개고 건방진 표정을 짓는다는 이유로 어떤 선배에게 코피까지 흘릴 정도로 얼굴을 주먹으로 얻어맞았으며 다른 선배 개그맨들에게도 어떻게 감히 후배가 선배랑 사진을 찍냐고 욕을 먹었다고 하죠. 이경규로서는 운이 없었던 게 동기였던 최양락, 엄용수, 이상훈 등이 모두 KBS로 이적한 상태라 남아있는 남자 개그맨 동기가 김정열밖에 없었다고 합리하디귿. 그래서 선배들에게 더 갈굼을 심하게 받은 것이죠. 그래도 이홍렬은 이경규에게 그나마 잘해주던 천사표 선배 중 하나였다는데요. 이경규의 암담한 무명 시절은 경상도 사투리 억양 때문에 아예 방송에 출연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1980년대 초반의 일이었습니다. 이때 이경규는 어떻게 해서든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유명 가수의 백업 댄서를 맡기도 했는데요. 오죽하면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이문세가 이걸 이야기하자 이경규는 무안하다는 듯 그땐 더운 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외에도 청춘만만세의 단편에 제발 한 번만이라도 출연시켜달라고 이경규가 PD에게 통사정해서 연기력 없는 배우 역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당시 이용식이 정말 잘 나갔었는데 그 이용식의 원맨 플레이 코너인 미스터 주에서 이경규는 마지막 부분에 잠깐 등장하는 단역으로 나오기도 했었죠. 또한 싸구려 자취방에서 이불 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면서 배고픈 시절을 견디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경규는 전농동에 있는 자취방에서 살았는데 방송국까지 그 먼 길을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는 지경이었지만 개그맨들의 위계서열 분위기상 이걸 내색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들 중 한 명인 강석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출퇴근을 할 때마다 이경규를 청량리까지 태워다 줬다는데요. 당시 개그맨들의 위계서열 의식을 생각하면 강석이 이경규에게 이렇게 해준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죠. 이후 주병진의 친구인 이문세의 추천으로 이경규는 주병진의 보조 역할로 일요일 밤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여가기 시작했으며 1991년 말 주병진이 사업 문제로 하차하고 다른 인기 개그맨들도 SBS의 개국에 맞춰 이적한 덕에 본격적으로 이경규가 일밤의 메인을 맡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몰래카메라를 통해 시청률 대박을 터뜨리며 전성기에 돌입했습니다. 그 전까지 인지도 있는 주변 개그맨에서 한순간에 톱 개그맨으로 부상하며 우리가 아는 개그맨 이경규가 된 것이죠.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MBC에서 이경규 본인이 진행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망하면서 이경규의 커리어는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야심차게 기획하여 시작한 이경규 김용만의 라인업이 시청률 부진으로 폐지되면서 이경규 위기론이 돌기 시작했는데 정작 본인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넘겼는데 이걸 새삼스럽게 위기라 하냐며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2008년에는 하던 프로그램이 2개가 날아가는 등 이 경규에 있어서 매우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결국 연이은 시청률 부진으로 이경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계속 조기 종영되면서 한때는 이경규가 지상파 메인 MC를 맡던 프로그램이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게 된 적도 있었는데요. 거의 어거지로 끼어들다시피 한명랑 히어로도 2009년 봄 개편으로 종영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이경규의 시대는 끝났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죠. 하지만 이경규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내려 KBS 해피선데이로 넘어와서 남자의 자격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김태원, 유연상 등 타 영역의 연예인들이 예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아저씨 예능으로 트렌드가 뒤바뀔 것임을 예측했고 그걸 실현시킨 것이 바로 이 남자의 자격이었죠. 이경규는 이때 오랜만에 입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진행을 하는 등 그동안에 해왔던 습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였는데요. 남자의 자격에서 이경규는 무리해서 마라톤 하프코스를 완주하거나 꼬꼬면이라는 라면 상품을 탄생시키기도 했죠. 이경규는 남자의 자격 전까지만 해도 퇴물이니 한물 같다느니 등의 안 좋은 소리를 들었지만 이 프로의 탄생으로 리얼 버라이어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더불어 제2의 리즈 시절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2009년 KBS 연예대상에서 이경규가 사회를 맡았는데 이때 시청률 부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MBC에게 꽤 서운했던지 이경규는 연예대상 시상식 사회 도중 KBS에 오기를 잘했습니다라는 의미심장한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KBS에서 활동을 하던 이경규는 2010년에 KBS 연예대상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재기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SBS에서 방송연예 대상을 수상하며 지상파 3사에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예능인으로의 업적을 이루었죠. 현재 이경규가 논란에 휘말린 것은 맞지만 모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경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산TV였습니다.